안녕하세요. 법무법 인천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 구속 영장 발부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달책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가담하게 된 전달책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범행인 것을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영장이 발부되고 그거로 인해 구속 상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더욱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검찰과의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건과 달리 보이스피싱 사건은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스트레스가 받으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전부 다 되면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에 너무 초반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어떤 돈을 쓰시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재판하면서 합의에 쓸 돈을 그만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떠한 가족이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특히 전달책 연루가 돼서 체포가 되고 이어서 영장이 신청이 돼서 이제 영장 심리가 열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놀란 마음에 영장 발부를 쉽게 깨줄 수 있다는 변호사에 대해서 거액을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액을 건넨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그 영장을 깨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사건, 특히 전달책 사건은 아주 기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돈을 쓰셔야 할 곳은 영장 깨는데 변호사 선임료로 수천만 원 쓸 것이 아니라 그 수천만 원을 피해자와의 합의금으로 쓰시는 것이 나중에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떨리죠. 그래서 초반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 아주 경험 있고 진솔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떠한 결정타를 먹이는 이런 정도의 일은 우려는 아니다. 이것은 아주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거기에서 어떠한 누군가가 변호사가 힘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발부가 되고 이런 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위한 밑거름을 쌓는 의미도 있으므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또 영장이 발부가 만약에 안 되면 요즘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은 비교적 영장 발부 확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합의금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합의금 만드는데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족 또는 본인이 연루가 돼서 심지어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놀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놀란 마음을 준비를 제대로 하는데 활용하지 않고 간혹 너무 눈앞에 있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에만 너무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더 길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재판 결과에서 선고 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조언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실 것을 권해드린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